자, 계속해서 1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상수도 소화전의 호칭 지름 100mm 이상을 연결할 수 있는 상수도 배관의 호칭 지름은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그 상수도 이제 소화 용수 설비죠. 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이제 소화 설비는 아닙니다. 소화 설비가 아니고 소방차가 이제 화재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면 소방차에 있는 물을 소비를 하죠. 자, 그 물을 이제 소비를 다 했을 경우에 이제 인근 지역에서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급수를 받을 경우에 이제 무한급수원인 상수도로부터 이제 물을 재공급받아서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가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수도 소화전, 상수도 이제 그 배관이 있죠. 상수도 배관 이제 75mm 이상입니다. 75mm 이상에다가 자, 소화전 이제 100mm 이상을 이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는 이제 상수도 배관이었기 때문에 상수도 배관 이제 75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죠. 75mm. 자, 이거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여기 이제 그 상수도 소화전의 이제 그 설치거리, 일종의 이제 수평거리 그 개념이죠. 자, 이것은 이제 수평 투영면이 있습니다. 자, 수평 투영면에서 이제 어떻게 얼마입니까? 140m, 14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수평 투영면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 상수도 소화전이 있을 경우에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경사로 이렇게 건물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 경사도 거리가 아니죠. 경사 거리가 아니고 자, 투영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위에서 이제 빛을 비쳤을 경우에 투영되는 면적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40m 자,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에서는 이 두 가지 상수도 배관 75mm에 소화전 100mm 이상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 투영 면적에서 이제 140m 이하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기구인 완강기의 기술 기준 중 최대 사용 하중은 몇 뉴턴 이상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요게 이제 그 완강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출제되어 있는데, 자, 완강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완강기 및 지지대가 있는데, 완강기 및 지지대의 최대 하중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1000뉴턴이죠. 1000뉴턴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무게로 따지면 이제 980kg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 구역에 설치하는 살수 헤드의 최대 개수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뭡니까? 연결 살수 설비죠. 예. 자, 연결 살수 설비도 마찬가지 이제 소화 설비는 아니죠. 소화 설비는 아닙니다. 소화 설비는 아니고 이제 이거는 뭡니까? 소화 활동 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화 활동 설비.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 설치됩니까? 대부분 이제 지하가 같은 데 설치되죠. 지하가 같은 데. 자, 이런 소방 대상물이 있는데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연기가 많이 발생하죠. 그럼 연기가 충만하게 되면 소방관들이 이제 소화 활동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관들이 이제 진입하기 이제 곤란한 그러한 부분들에 설치하는 이제 소화 활동 설비가 바로 연결 살수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살수 설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건식이 있고, 자, 습식이 있습니다. 습식. 자, 우리가 일단은 이제 건식과 습식은 이제, 건식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배관이 이제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습식은 어떻습니까? 그 배관 안에 물이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를 사용하는데 연결살수 전용 헤드를 사용합니다. 연결살수 전용 헤드. 자, 연결살수 전용 헤드를 사는데 이 건식이기 때문에 연결살수 전용 헤드는 그럼 어떤 헤드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개방형 헤드가 되겠죠. 개방형 헤드. 예. 자, 건식이기 때문에 이제 개방형 헤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형 헤드는 이제 연결살수 전용 헤드가 개방형 헤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습식은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죠. 스프링클러 헤드 중에서 이제 폐쇄형, 폐쇄형의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개방형 헤드라고 있죠. 개방형 헤드. 자, 개방형 헤드이기 때문에 이제 연결살수 전용 헤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하나의 송수 구역에 설치에는 이제 살수 헤드의 최대 개수는 이제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송수 구역, 하나의 송수 구역에 이제 10개까지만 이제 허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송수관이 있다라고 볼 경우에 이제 배관이 지하가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요게 이제 연결살수 전용 헤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헤드가 이제 몇 개? 전체에서 10개. 그래서 하나의 송수관에는 이제 10개의 헤드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방화구역 두 개로 나눴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선택 밸브를 이제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택 밸브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따로 두 구역 이상도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연결살수 전용 헤드고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송수 구역에는 이제 최대 개수 10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배관 사용 기준에서 다음 중 부적합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이제 배관이 되겠는데,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이제, 이거는 이제 가스계죠. 가스계가 되겠습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는 이제 배관이 있는데, 배관을 보게 되면 이제, 고압식하고, 저압식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는 이제, 고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압식 같은 경우에 이제, 냉동기를 사용해서 이제 압력을 낮춰서 사용하는 이제, 저압식이 있습니다. 저압식. 자, 그런데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는 우리가 이제, 국가화재안전 기준에서는 이제, 강관을 사용할 수 있고, 동관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관과 강관. 자, 그런데 이제, 강관 중에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고압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제 SPPS라고 해서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이 있습니다. 예. SPPS.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케이스 기호인데, SPPS는 이제, 스틸 프레셔 서비스라 해서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일 때, 고압식은 이제 강관의 두께를 나타내는데 스케줄 80을 사용하고, 스케줄 80. 저압식 같은 것은 이제 스케줄 40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강관의 두께, 참고로 이제, 강관의 이제 두께를 얘기할 때는 SCH라고 스케줄 넘버를 사용합니다. 스케줄 넘버. 여기 이제 스케줄 넘버가 되겠습니다. 스케줄 넘버. 그래서 스케줄 넘버가 이제 요 값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두께가 이제 두껍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강관 중에서 저압식 같은 것은 이제 스케줄 40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관 같은 경우에는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고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5 메가파스칼, 16.5 메가파스칼 이상에는 이제 고압식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압식은 이제 3.75죠. 3.75 메가파스칼 이하에서는 이제 저압식을 사용한다. 이상에서는 이제 저압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 배관용 탕수로 강과되어 있죠. 자, SPPS가 되겠습니다. 자, 고압식은 스케줄 80 이상. 자,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 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으로 한다. 자, 이 맞죠? 1번과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 동관 중 고압식은 12.5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관의 고압식은 얼마입니까? 16.5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4번 동관 중 저압식은 3.75 메가파스칼 이상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16.5하고 이제 저압식은 3.75 메가파스칼 이상에 견디는 배관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참고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예.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 고압식하고 이제 저압식이 있는데, 고압식과 저압식이 있는데, 이제 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다 SPPS를 사용합니다. SPPS를 사용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스케줄 40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케줄 40. 자, 그러면 이제 그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도 마찬가지 이제 동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압식에 사용되는 것은 16.5, 마찬가지 이산화탄소가 똑같습니다. 16.5 메가파스칼 이상. 저압식은 이거 마찬가지 3.75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제 그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몰라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출제 의도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지금 그 과거에 이런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시험이 계속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죠. 다음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자, 옥내 소화전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장 먼저 사용하는 설비가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죠. 옥내 소화전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전용 수온의 최대 확보량은 50층 이상일 경우 37세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그 고층 건축물에 대한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요즘 건물들이 이제 고층화되면서 고층 건물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옥내 소화전을 보게 되면 이제 층수별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자, 29층 이하. 자, 그다음에 이제 30층에서 49층 이하.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0층 이상. 자, 이렇게 50층 이상이죠. 50층 이상.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수온의 양이기 때문에 수온의 양 Q는 2.6N이죠. 2.6N이 되겠습니다. 2.6N. 자, 그래서 요거는 N은 이제 옥내 소화전 수죠. 소화전 수. 자, 소화전 수인데 이제 옥내 소화전이 아무리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옥내 소화전 개수의 최대 개수는 이제 5개가 되는 것이죠. 5개가 되겠습니다. 5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0에서 49층 이하. 자, 요거는 요 29층 이하의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Q 이꼴 이제 5.2N이죠. 5.2N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소화전 개수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그 같은 층이 한 층에 5개 이상이 되더라도 최대 개수는 이제 5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50층 이상. 자,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죠.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것은 이제 Q 이꼴. 자, 여기 처음 2.6에다가 이제 3배가 되겠습니다. 3배. 7.8N이 되죠. 7.8N. 자,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지문에서 1번을 보게 되면 최대 확보량은 50층 이상일 경우에, 자, 50층 이상일 경우라 했죠. 자, 50층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되죠. 요게 해당이 되겠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최대 확보량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소화전수가 이제 최대 개수 5개를 기준으로, 5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곱하면 되죠. 그래서 39m 3성 이렇게 되죠. 39m 3성 이상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문 1번은 이제 50층 이상일 경우 39 세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옥내 소화전 설비 전용 가압송수 장치의 최대 토출량은 최소한 분당 650리터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했죠. 650리터 이상. 자, 이거는 이제 그 방수량이죠. 방수량. 자, 옥내 소화전의 이제 방수량이 되겠습니다. 자, 방수량은 뭐 그 층수의 구별 없이 똑같죠. 그래서 하나의 방수량은 옥내 소화전의 방수량은 이제 방수량 Q는 어떻게 됩니까? 130리터 퍼 민을 곱하기 이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방수량이 아니고 자, 하나의 이제 옥내 소화전 개수당 이제 한 개당 여기 이제 한 개당 이제 130리터 퍼 민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문에서는 최대 토출량이기 때문에 최대 몇 개입니까? 최대 5개죠. 그래서 최대 5개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이제 곱하기 이제 5를 이렇게 하게 되면 650이죠. 650리터 퍼 민이 되겠다. 자, 그래서 최대의 방수량은 이제 이 펌프가 650리터 퍼 민 이상을 이제 방사할 수 있는 그런 펌프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2번도 최대 토출량이기 때문에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이 100리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그 용기는 이제 100리터 이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에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은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옥내 소화전에 이제 비상 전원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층수가 7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은 얼마입니까? 1500이 아니고 2000 스퀘어미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팽창 질석 160리터 이상의 것 한 포와 삽이 있는 경우 능력 단위는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소화약제 2의 간이 소화 연구죠. 자, 여기 문제는 이제 소화약제 2의 간이 소화 연구가 되겠습니다. 간이 소화 연구. 자, 소화약제 2의 간이 소화 연구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가 있습니까? 마른 모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팽창 질석 또는 이제 뭡니까? 팽창 진주황,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그 마른 모래 같은 것은 이제 반드시 삽을 상비해야 되겠고, 50리터 이상일 때는 이제 어떻습니까? 0.5 단위의 능력 단위가 있죠. 그래서 삽을 상비하고 마른 모래가 이제 50리터 이상의 경우는 이제 0.5 단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팽창 질석하고 팽창 진주함은 이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열이 나죠. 그러면 그 열에 의해서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해서 소화를 하는 그러한 간이 소화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삽을 상비해야 되죠. 반드시 삽을 상비해야 되고 80리터 이상 것 여기 이제 한 포로서 이제 이거는 마찬가지 0.5단위가 되겠습니다. 0.5단위. 그래서 80리터 이제 한 포와 이제 반드시 삽을 상비한 경우는 이제 팽창 질서가 팽창 진주함은 이제 0.5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제 팽창 질석이라 했죠. 팽창 질석. 자, 여기 이제 팽창 질석이고 몇 리터냐면 이제 160리터죠. 160리터. 160리터이기 때문에 이제 요 80이 2배니까 0.5의 2배는 이제 1단위가 되겠죠. 1단위. 자, 1단위가 되겠습니다. 1단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방출 방식의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소방 감리자의 점검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력 방출 방식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화 설비에서는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전력 방출 방식, 국수 방출 방식, 호스릴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전력 방출 방식이죠. 자, 전력 방출 방식은 이제 이렇게 밀폐된 곳에 밀폐된 하나의 이제 방호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호 구역에다가 여기서는 이제 그 할로겐 화물이죠. 할로겐 화물 소화 장치가 있죠. 소화 장치에다가 이제 이렇게 배관과 이제 이렇게 헤드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고정식으로 설치할 경우입니다.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하나의 방호 구역에 이 방사를 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설비가 이제 뭡니까? 전력 방출 방식이죠. 전력 방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소화 설비에 해당되는 그 내용 중, 점검 내용 중, 자,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약재 저장실은 방호 구역도에 있었고, 건축 도면에 출입문을 검토하니 갑종 방화문으로 되어 있었다. 자, 이렇게 이제 출입문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저장실이 있죠. 저장실에는 이제 출입문을 방화문 이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장 용기의 간격이 3cm 이상으로 되어 있었다. 자, 여기 전력 방출 방식이 이제 이렇게 소화 장치가 이렇게 이제 집합관이 있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약재가 용기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자, 여기 이 용기와 용기 떨어지는 그 거리 3cm 이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3cm 이상 되게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죠. 자, 3번. 설계 계산서를 확인하니 설계 기준 저장량이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전력 방출 방식에서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소화약재가 방사했을 때 10초죠. 10초 이내. 10초 이내에 이제 방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0초가 아니고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 30초 이내가 아니고 10초 이내죠. 10초 이내에 소화약재를 이제 방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기동장치는 바닥에서 높이 1.2m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 자, 기동장치의 이제 그 조작반 설치 기준은 0.8m에서 1.5m죠.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조작반 점검 그 설치 거리는 바닥에서 0.8에서 1.5m 이내이기 때문에 자, 1.2m 위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은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의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 조건 중 기기장치 등 운전 시에 표면의 온도가 몇 도씨 이상일 때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가 가능한가?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렇게 깊숙한 부분에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그런 항목도 있고 또한 이제 여기처럼 이제 물분무 설치 제외 그런 기준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물 분무 소화 설비도 마찬가지 이제
물과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물과 반응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가연성 물질들이 형성이 되는 곳에서는 이제 설치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그 고온의 물질, 이런 또 중류 범위가 이렇게 넓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기장치 운전 시의 표면 온도가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너무 이게 높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기기장치의 운전 시의 표면 온도는 이제 260도로 제한을 주고 있죠. 그래서 260도 이상일 될 경우에는 물분무 헤드를 설치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번에 이제 답은 2번이죠. 자,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분무를 뿌리더라도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 주배관이 접속할 수 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뭐 연결 살수 설비가 나왔었는데, 연결 살수 설비는 이제, 지하가 이런 곳에 이제 설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 설비가 아니고 이제 소화 활동 설비죠.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되는데, 자, 여기 이제 그 스프링클러 헤드이기 때문에 이제, 습식이 되겠습니다. 연결 살수 설비는 이제, 건식하고 이제 습식 두 가지가 있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습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습식이 되는데, 습식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배관에서 이제 헤드까지 항상 물이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습식이라 했죠. 그러면 습식이 되게끔 항상 이제 물을 연결해야 되는데, 자, 그런 곳에 이제 접속할 수 이제 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옥내 소화전 설비 주배관. 자, 옥내 소화전 설비에는 이렇게 이제 연결 살수 설비를 이제 배관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기 소화전 설비 주배관. 자, 오기 소화전에 이제는 오기 소화전 설비에는 연결할 수 없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수두 배관, 네 번째 옥상 수주 이런 곳에서는 이제 배관을 습식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하면 되죠. 연결 살수 설비 같은 곳은 이제 건물 안에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 안에 있는 설비를 이렇게 연상을 해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 드렌처 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계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이제 뭡니까?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가 이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예. 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보게 되면 이제 화재의 이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방화 구역을 둬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방화 구역을 둘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것은 이제 방화 구역을 이제 줄 수가 없는 경우에 이제 이런 곳이 이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컨베이어. 자, 컨베이어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물품 창고 같은데, 뭐 이제, 차로 이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실내로 이제 물건을 이제 적치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바닥에서 끌어서 이렇게 적재를 하게 되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제 물건을 적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밑에 하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차가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제 여기에다 이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설치하게 되면 이제 물건을 이렇게 바로 받아서 이렇게 바로 이제 적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이 공간에 물 공간에 이제 이렇게 계구부가 만들어지죠. 계구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계구부를 이제 방화 구역 차원에서 문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제약도 있고 또 이제 열고 닫는데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곳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오픈구를 그대로 놔뒀다. 오픈구로 놔뒀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런 곳으로 이제 화재가 이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드렌처 설비를 이제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자, 이런 곳이 이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뭡니까? 에스컬레이터.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곳이죠. 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은 이제 층과 층 사이에 설치가 되죠. 그러면 층과 층 사이에 이제 사람을 이렇게 수송하는 그런 기계가 이제 에스컬레이터이기 때문에 그 바닥을 이제 막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닥이 뚫린 상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연기등이 이제 화재 같은 것이 이제 확산돼서 다른 층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죠. 자, 이런 곳들이 이제 뭡니까? 연소할 우려가 있는 그런 개구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등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드렌처 설비를 설치한다든지, 자, 이런 곳에서는 이제 드렌처 설비. 자, 드렌처 설비를 이제 설치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개방형 헤드. 자, 개방형 헤드를 이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드렌처 설비라든지 개방형 헤드. 자, 이런 그 드렌처 설비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제 그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소화 설비에 들어가지만 드렌처 설비는 이제 꼭 소화 설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수막 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막 설비고, 화재의 이제 확산을 이제 방지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드렌처 설비죠. 그리고 이제 헤드는 어떻습니까? 개방형 헤드를 설치합니다.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쪽에 이제 또 개방형 헤드 설치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개구부를 둘 경우에 드렌처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이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드렌처 설비, 자, 여기 수막 설비를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이제 그 틀린 것이죠. 자, 1번. 드렌처 헤드는 개구부 위쪽에 2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할 것 되어 있습니다. 자, 드렌처 헤드 설비, 드렌처 헤드에 이렇게 이제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 자, 이렇게 이제 건물에 개구부가 있다.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헤드가 설치됩니다. 자, 드렌처 설비에서 헤드는 우리가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상하, 좌우, 자, 이렇게 이제 상하 좌우로 이제 이 거리는 이제 2.5m 이내마다 이렇게 헤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5m 이내마다 상하 좌우로 이렇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요런 개구부 등이 사람의 이제 통로에 이제 방해가 될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통로가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바닥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9m 이하로서 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자, 원칙은 이제 상하 좌우인데, 사람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서 사람의 통행이 방해되고 9m 이하인 경우에는 상부와 측면에 이렇게 헤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이제 1.2m 이내죠. 자, 1.2m 이내에는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1.2m 이내로 설치하게 되면 측면하고 상부에만 이렇게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개구부 위축에, 개구부 이렇게 있는데 위축에 2m라 있기 때문에 틀렸죠. 어떻든 간에 상하 좌우에 이제 2.5m 이내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제어 밸브는 특정 소방 대상물 층마다 설치할 것. 그렇죠.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소화 설비는 이제 층마다 이렇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 밸브 이 드렌처 헤드의 설치 개수에
1.6m 삼승을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수원의 양. 자, 이건 드렌처 설비의 이제 그 수원의 양이죠. 자, 이거 수원의 양은 이제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똑같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자, Q 이꼴 어떻습니까? 80L per min 이상의 곱하기 이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제 1600리터죠. 1600리터인데 여기서는 이제 메다 삼승이기 때문에 이제 1.6m 삼승. 자,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1.6m 삼승을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으로 한다. 결국 뭡니까? Q 이꼴 1.6N이 되겠죠. 그래서 메다 삼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프링 헤드 개수 한 개당 이제 1.6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풍수 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원에 연결되는 가압풍수 장치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점검이 쉬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등의 피해로, 화재 등의 피해가 있게 되면 제대로 소화 설비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곳에 이제 피해가 우려가 없는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5월 30일 시행되었던 산업기사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